학생들이 되게 고독하다는 얘기를 많이 써요. 이제 좋은 글을 쓰려면 좋은 글을 반드시 읽어야지만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한 작품을 꼽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당연히 이제 카이스트 학생들의 그런 슬픔을 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고, 저는 지금 이제 글쓰기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이제 글쓰기의 기초와 논리적 글쓰기라는 교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인문 사회과학부에서 초빙 교수로 재직 중인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젊은 카이스트인의 초상 포토 에세이 대회는 학생들에게 이제 자아 성찰의 기회를 주면서도 소셜 미디어와 접목해서 학생들이 좀 재미있게 좀 글을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도에서 만들어진 대회고요. 이제 카이스트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이번 가을 학기에 처음 이제 진행이 되었었고, 학생들이 뭐 자신의 어떤 감정, 상황, 뭐 정체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는 사물이나 풍경에 대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대한 이제 글을 600자 내외로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수상작들을 뽑았고요. 그 수상작들에 대한 이제 전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은 이 대회가 제가 수업에서 하던 활동을 이제 발전시킨 거였는데요. 이제 제가 이 카이스트에 처음 왔을 때 이 논리적 글쓰기라는 교과목을 맡게 되었는데, 그 논리적 글쓰기라는 교과목의 이제 첫 주에 진단 글쓰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진단 글쓰기를 통해서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을 이제 진단을 하고 이제 좀 약간 맞춤형으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활동이 있는데, 이제 저는 항상 그 학생들한테 글을 쓸 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라고 하거든요. 이제 첫 번째가 비교적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쓰는 것이 좋고, 그 다음은 독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쓰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이제 진단 글쓰기라고 해서 이제 처음 글을 써야 되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써야 될지 좀 난감하잖아요. 막막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조건을 고려했을 때 실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비교적 이제 본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전 학생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에 대해서 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글을 쓰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자기소개서, 특히 대학 입시 때 학생들이 많이 썼었으니까 그거를 좀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다른 뭐 가톨릭 대학교나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뭐 자아상 에세이, 포토 에세이 이런 과제들이 있었던 게 이제 기억이 나서 학생들한테 이제 본인에 대해서 글을 쓰되 그냥 쓰지 말고 본인을 드러내주는 이제 사진을 찍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봐라.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기 시작한 게 이 포토 에세이의 시작이었고요. 저희 이제 과에서 이 글쓰기 교재를 최근에 개편을 했는데,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런 자기성찰 에세이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을 이제 소셜 미디어로 자기 표현하는 글쓰기의 일환으로 이 활동을 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량도 실은 저희가 600자 내외로 되게 짧은 분량으로 글을 쓰게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이제 소셜미디어랑도 좀 연결시켜서 학생들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글을 썼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고, 어쨌든 이 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성찰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너무 무겁진 않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듯이 좀 이제 가볍게 그 과정을 이제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대회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제 대회 올라온 거를 아마 보셨겠지만 의외로 되게 감수성이 풍부한 이제 그런 학생들도 많았고, 그리고 사진 실력도 의외로 되게 수준급인 그런 학생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이제 놀라면서도
기쁘고 이제 고마웠던 것은 학생들이 대부분 다 되게 진지하면서도 되게 즐겁게 이 활동에 임해줬어요. 그게 가장 이제 기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카이스트 학생들 아무래도 이공계 학생들이다 보니까 되게 이런 활동 되게 약간 낯설어하고 되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우려를 했었는데, 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되게 가감 없이 되게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거에 주저함이 없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의외였고 놀라웠습니다. 제가 봤던 좀 감수성이 풍부한 학생들의 좀 특징은 약간 관찰력이 되게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과 자연에 대한 되게 주의 깊은 그런 관찰력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과학도로서 뭔가 실험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정밀하고 막 세밀한 것들을 다루는 그런 게 되게 훈련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의 깊은 어떤 관찰력에서 좀 학생들의 독특한 감수성, 정서 이런 게 이제 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창의적 융합 인재라는 것을 더 이제 중요한 게 연결점, 접점 같은 것을 이제 발견해내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학문 분야가 만나고 충돌하면서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연결성, 접점 이런 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잘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인문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학생들이 이제 과학기술 연구에 이렇게 천착을 하다 보면 그 과학기술이 우리 삶이라든지 인간 사회에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를 약간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연결성, 접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인문학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오펜하이머라든지 뭐 프랑켄슈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런 이제 SF 소설이라든지 그런 뭐 영화와 소설의 힘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글쓰기 수업이긴 하지만 학생들한테 매 학기마다 책을 꼭 한 권씩은 읽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막 이런 고전을 읽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평을 써라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되게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그 서평을 쓰기 전까지의 좀 독서 활동에 좀 단계를 둬서 좀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좀 서서히 이 인문학을 좀 접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한 주는 책을 읽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이제 클라썸이라는 그 플랫폼에다가 이제 쓰고 거기에 대한 짧은 단상을 남겨보자. 일주일 동안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서로의 글에 대해서 뭐 3개 이상 뭐 좋아요나 댓글을 남겨보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저는 어떻게 보면 X 같은 그런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학생들이 되게 멋진 문장과 그거에 대한 이제 단상을 남기는 것과 사실 이런 활동이 크게 다르지 않은 활동이라는 걸 좀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소셜 미디어를 좀 이렇게 접목한 그런 이제 과제들을 많이 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는 것도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로그 뭐 이런 거랑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게 해서 학생들이 좀 단계적으로 이제 책도 읽고 이제 그 책과 관련된 활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책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이라든지 그런 것도 연결시켜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대학교 교양교육에서 특히 이 글쓰기 교육의 초점이 약간 쓰기에만 좀 맞추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리터러시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이제 문해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긴 한데, 근데 너무 약간 쓰기에만 그동안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요즘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읽을 거리가 너무 넘쳐나는 시대이고,
그리고 읽을 거리가 넘쳐나는 것에 더해서 언제 어디서든 내가 마음 내키면 바로 막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생성형 AI가 막 글을 대신 써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좋은 글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읽기가 어려워진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좋은 글을 쓰려면 좋은 글을 반드시 읽어야지만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말이기도 한데요. 좋은 글을 읽지 않고서 어떻게 이제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좋은 글에 힘이 있다고 믿는 편이어서 학생들이랑 수업을 할 때도 이제 뭔가 과제를 낼 때도 항상 좋은 글을 이제 돌아가면서 서로 낭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과제를 내주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자기도 이런 글을 쓰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글이 학생들한테 좋은 글을 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읽기 교육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글쓰기 교육을 제가 진행함에 있어서 좀 글 읽기에 좀 초점을 둬서 그쪽 방향으로 좀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 딱 보자마자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는 중남미 작가의 100년의 고독이라는 작품이 딱 떠올랐어요. 실제로도 학생들이 저한테 교수님 책 좀 추천해주세요 라고 할 때 제가 항상 이 책을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이제 20대 때가 실은 가장 고독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고독하다라는 거를 그때 처음 되게 제대로 겪었기 때문에 그 고독감이 되게 크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이제 에세이 대회 진행하면서도 보면 학생들이 되게 고독하다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었고,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작중 인물들이 다 되게 깊은 고독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아우렐리아노라는 이제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이제 수많은 그 전쟁을 치러요. 근데 수많은 전쟁을 치른 뒤에 이제 다 이겨서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승리한 상태에서 이제 딱 돌아오는데, 그런데도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고, 나 또한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어떤 인간의 영원한 고독? 이런 걸 이제 암시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고독한 학생들에게 나만 좀 고독한 게 아니라 수많은 인물들이 고독했고, 그리고 고독이라는 게 실은 영원한 거구나 라는 걸 좀 생각을 하면 학생들이 좀 위로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추천을 합니다. 학생 여러분, 수학과학만 공부하지 말고 책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인생책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